음과 양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게 익숙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음양의 극단에서 중으로 조화를 취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셔야겠죠? 그게 음양중 삼태극인데 말은 쉬우나 삶 속에서 그걸 착착 알아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죠. 이 커피 맛 어때? 라고 친구가 물으면 쓰네 라고만 대답하시겠어요? 달콤 쌉싸름하네 라든가 좀 더 파고드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세상은 흑백 영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음양을 조금 더 나눠본 것이 목화, 금, 수입니다. 양을 목화로 분류했고 음을 금과 수로 나눴죠. 가령 온도로만 체감하자면 목은 따스함이고 화는 뜨거움입니다. 둘 다 양적인 온도죠. 또 금은 서늘함이고 수는 차가움입니다. 둘 다 음적인 성질입니다. 서늘한 냉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아주 얼음물을 먹고 싶지는 않을 수 있죠. 실내를 따숩게 하는 건 쾌적하지만 펄펄 끓게 해놓으면 이건 불지옥이죠. 이제 온도를 넘어서서 목화와 금수가 어떤 성질을 띠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하루 중 아침이 목입니다. 점심, 해가 가장 밝고 뜨거울 때가 화죠. 해질녘 저녁이 금입니다. 어두운 밤이 수죠. 나무로 볼까요? 나무가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게 목입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가 분열되면서 잎은 열리고 꽃이 만발하니 화입니다. 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결실을 얻으니 금이지요. 이제 내년을 위해 휴식함이 필요하겠죠? 그게 수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사람의 일생으로 볼까요? 태어나고 청소년기까지가 목입니다. 청장년기, 무쇠라도 씹어먹는다는 시절이 화죠. 중노년기가 금이며 노년에서 몸을 벗는 그날까지가 수입니다. 죽음도 수죠. 자, 일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까요? 일을 기획하고 시작함이 목이겠죠. 일이 번창하며 확장되고 분업화되니 화입니다. 돈을 벌고 결실을 정리하게 되니 금이고요. 퇴근도 하겠죠. 휴식을 취하니 그게 수입니다. 점점 쉬워지죠? 연애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가 눈이 맞아서 가슴에 큐피트의 화살이 꽂히니 목이고요. 사랑이 불타오르니 화입니다. 이때 가장 뜨겁죠. 사랑의 열매인 아기가 생기니 금이고요. 이때는 열기는 조금 식어야 마땅합니다. 계속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미지근하지만 담담한 정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수이지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겠죠. 예전처럼 왜 나를 뜨겁게 사랑 안 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가장 쉽게 정리해 볼게요. 목은 시작이고 출발이고 생장입니다. 화는 상승, 분산, 확장입니다. 금은 하강, 결실, 정리입니다. 수는 저장, 휴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목화, 금수 중에 가장 비물질은 뭘까요? 불이죠. 화. 그래서 화는 정신적 부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기, 열정이며 정열이죠. 뜨거운 사랑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스러움이기도 합니다. 열이 싸늘하게 식으면 증기가 액화하듯이 물질화됩니다. 그 대표는 수죠. 그래서 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열받을 땐 열정, 식으면 지혜. 이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수와 화는 조화를 이루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오행이라면 지금 하나가 빠져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토. 토의 성질은 음과 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던 중과 맥이 통합니다. 음양 중에서 중. 누군가 목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서 일을 저질러는 녹는데 끝을 못 봅니다. 일을 불나게 확장시키지 못하고 금방 맥이 빠져요. 맨날 시작은 잘하는데 작심삼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에 머무르지 않고
목에 치우치지 않고 화까지 가도록 추동하는 기운이 토입니다. 목을 성숙시키는 것이죠. 화 기운만 강한 이는 어떨까요? 일을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문어발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결과 그걸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차분하게 결실로 이끄는 힘이 토입니다. 금기운 위주의 사람은 어떨까요? 맨날 정리하고 계산하고 또 의심하고 조심하고 쉬질 못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수로 이끌어 쉬게 하고 지혜화시키는 에너지가 토입니다. 수 위주의 사람은 잠꾸러기일 수 있죠. 또는 정신적이에요. 너무나 아까 말한 물질적 그 정신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만 추구하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럴 수가 있어요. 지혜로 보이긴 한데 막상 뭘 시작을 못해요. 행동을 못해요. 그런 이에게 시작의 불을 지펴주는 에너지가 토입니다. 아침 에너지니까요. 그 목으로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이죠. 이렇게 토는 촉매작용, 변화작용, 숙성작용을 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죠. 머무르지 않게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친구와 같은 거예요. 조화, 중화, 절제, 하모니의 에너지가 토입니다. 그래서 토를 보면 한자로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죠. 모자란 건 더하고 넘치는 건 빼주는 게 토의 정신입니다. 음양중의 정신이란 얘기죠. 이렇게 음양오행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위대한 심볼이지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하나도 오행의 단면입니다. 자, 서 있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수의 상태입니다. 이제 막 어딘가 가겠다고 걸음을 뗍니다. 이게 목이겠죠? 자, 속도가 붙어서 신나게 갑니다. 이게 화죠. 목적지에 이르러가려고 하니 걸음을 늦춥니다. 금이지요. 완전히 섰습니다. 다시 수로 돌아갔습니다. 또 친구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클럽 가자 하고 이를 벌리는 친구가 목입니다. 막상 클럽 갔더니 가장 신나게 노는 친구가 화입니다. 근데 자꾸 시계 보면서 야, 막차가 언제 끊기는데 또 얼마씩 나눠야 되지? 지금 몇 시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굴리는 애가 금입니다. 그때 수는 뭐하고 있을까요? 이미 졸려서 자고 있죠. 밤이 늦으니 이제 금과 수는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목화는 좀 더 놀자고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이때 토는 뭐 할까요? 야, 얘들아, 그럼 딱 30분만 놀고 가기로. 오케이? 이게 토입니다. 목화토금수, 이제 감 잡히시죠? 오행은 동양 철학의 근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의 근본이기도 하죠. 기억해 두세요. 목은 나무가 아니고 수는 물이 아니며 토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목기운은 나무 비슷한 성질이고 수기운은 물 비슷한 무엇이지요. 가장 가까운 심볼을 예로 든 것입니다. 당신이 오행을 인지함으로써 무엇이 더 나아질까요? 시작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결실의 에너지, 휴식의 에너지,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또 만물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되죠. 오행은 아름다운 조화입니다.